두 개의 신비한 물체가 태양계에 연달아 진입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방문자 중 한 개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다른 한 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평가하기 어려운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들이 특이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두 개의 이상한 방문자 중 한 개만이 우리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가장 놀라운 발견에 대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없는 물체들. 우리는 태양계에서 행성이나 위성이 아닌 천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행성, 해성, 심지어 운석과 같은 작은 천체도 포함되죠. 이 천체들은 모두 태양계를 통해 비교적 불규칙한 경로로 비행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예외 없이 우리 태양계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계 초기에 흥미로운 유물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먼지 원반에서 우리 별이 탄생했을 때 나중에 행성이 탄생하는 질량 전이가 형성되었고 물질의 일부도 단순히 남아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행성 또는 행성으로 알고 있는 물체들이죠.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와 태양계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카이퍼 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소행성이나 해성은 때때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행성과 태양 사이의 중력 이동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물체는 지구와 충돌하는 경로에 있을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사를 비롯한 여러 우주기관은 지구 주변과 태양계 전체의 우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거대한 망원경은 매일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지구 주변의 모든 물체를 감지하고 그 물체의 궤도와 기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죠.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umuamua.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의 펜스타스 우주천문대는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구를 지나간 후에야 발견된 물체였기 때문에 충격은 컸죠. 만약 그 덩어리가 충돌 경로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충격은 마치 죽은 듯이 우리를 덮쳤을 것입니다. 크기가 1000m로 추정되는 이 소행성은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키고 심지어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을 것입니다. 이 충격은 아직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고 특이한 점은 이미 더 나아갔습니다. 지구 가까이로 지나간 이 물체는 카이퍼 소행성대나 소행성대로 이어지는 궤도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이동했죠. 계산 결과 이 천체는 태양계 밖에서 지구로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류가 관측하고 기록한 최초의 성간 천체로서 지구를 방문한 최초의 천체가 되었습니다. 이 물체에 대한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이 물체로부터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 이 물체는 하와이 말로 오umuamua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는 외계에서 온 첫 번째 사자라는 뜻입니다. 보리소프. 2019년 8월 30일 러시아의 엔지니어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켄나디 보리소프는 크림반도 상공에서 밤의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해성과 비슷하지만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운동 방향이 소행성대 주위를 도는 해성의 일반적인 궤적과는 정반대였죠. 보리소프의 호기심을 자극한 과학자들은 얼마 후 두 번째 놀라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리소프 해성 역시 분명히 태양계 밖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리소프는 최단 시간 내에 외부에서 태양계로 침투한 두 번째 천체입니다. 하지만 보리소프 물체는 과학자들이 오umuamua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바위 덩어리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성으로 확인되었죠. 소행성과 달리 해성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종 오염된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성은 먼지와 미세한 얼음 입자를 환경으로 방출하여 해성의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소프는 여전히 매혹의 원천입니다. 이 해성은 외계 태양계에서 왔거나 우주의 무한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 끝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고대별이 형성된 지역의 유물일 수도 있고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계에서 왔을 수도 있으며 이웃세계에서 온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리소프는 유기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고 다른 세계의 박테리아나 미생물에 편승할 수도 있습니다.
보리소프의 궤도는 현재 모니터링 중이며 2004년 추리 게라시멘코 해성에 착륙한 ESA 탐사선 로제타 필렛처럼 앞으로 몇 년 안에 해성으로 날아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탐사선이 나올지 누가 알까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리소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 발견된 물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umuamua의 수수께끼. 궤도 계산을 통해 과학자들은 오umuamu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천체가 147주마일 떨어진 외계별 베가자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오umuamua를 처음 측정했을 때는 혼란스러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시가 모양이었고 어떤 때는 원반 모양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긴 지름이 약 1000m에 달하는 물체였죠. 해성이나 소행성 치고는 그리 크지 않지만 충돌 시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오umuamua는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umuamua는 알려진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보다 훨씬 빠른 초속 95,000km의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기 때문에 그 속도 때문에 이 물체는 미스터리이자 위협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 물체의 특이한 비행 행동은 천문학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태양을 통과한 후 급선회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속한 것입니다. 마치 오umuamua가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혹은 신비한 방식으로 물체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행성이나 해성은 행성, 태양의 중력 및 서로 상호작용과 관련된 고정된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궤도, 속도, 충돌 확률을 매우 정확하고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돌진하는 물체, 더군다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훅을 날리는 물체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천문학자 아빌 로브는 이 행성이 지적인 외계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일 수 있다고 최초로 제안했죠. 로브 이전에는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리법칙으로는 오umuamua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인공적인 기원은 물체의 여러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umuamua는 2017년 10월 말부터 다시 한번 지구에 접근해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후 페가수스 별자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umuamua에 접근해 그 수수께끼를 풀려는 모든 시도는 이상하게도 실패로 돌아갔죠. 설문조사에서는 혼란스러운 데이터가 나왔고 물체의 구성을 파악하려는 시도에서도 그림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물체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고 햇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umuamua는 빛을 거의 완전히 흡수하는 일종의 암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컬러 스캔 결과 오umuamua는 진한 빨간색에서 갈색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카이퍼 벨트의 일부 물체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먼지로 인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오umuamua는 먼지 한 점 보이지 않았죠. 표면은 거칠어 보였지만 거의 인위적으로 광택을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스캔 결과 오umuamua의 내부는 알 수 없는 금속 성분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돛을 가진 외계 우주선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계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그것도 지구에서 30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외계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가 항성계. 베가 자리는 지구에서 25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매우 밝은 별입니다. 수천 년마다 다른 몇 개의 별과 교대로 베가는 북극성이 됩니다. 즉, 하늘에서 가장 북쪽으로 보이는 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별을 북극성의 과거와 미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별안은 지구의 지축이 26,000년에 걸쳐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며 따라서 북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점차 다른 별들로 이동하죠. 베가는 수천 년 전 북극성이었으며 약 12,000년 만에 다시 북극성의 자리를 되찾을 예정입니다. 2013년 초 천문학자들은 베가를 둘러싼 소행성대를 발견하여 베가 항성계에 외계 행성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이 항성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오umuamua가 자연물이라면 베가 주변에 두 개의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쪽 지역에는 얼음 소행성과 해성이 있고 안쪽 소행성 고리에는 따뜻한 우주 암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umuamua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물체라는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탐사선일까요?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체와 접촉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죠.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탐사선은 어떤 종류의 신호나 전자 방사선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 건지 다른 문명의 탐사선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오umu아무아가 악의적인 의도로 전송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계산에 따르면 오umu아무아는 약 30만 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계 국가가 우리 태양계를 노골적으로 염탐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냈다면 이 종은 매우 오래 살았거나 그 노력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umu아무아가 보이저 탐사선과 유사한 탐사선 또는 기타 기술 장치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무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탐사선은 계속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한 항성계에 도달한 것처럼 오umu아무아도 이제 막 우리 곁에 나타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외계인이 우리 탐사선을 발견하면 각 보이저 내부에서 황금색 디스키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디스크에는 탐사선이 무엇인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오umu아무아에 그런 물건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물체를 포착하고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umu아무아는 그런 탐사선일까요? 아니면 외계에서 온 이상한 바위 조각일까요?